23년 6월 고2 이제 한국사인데 여러분 이번 회차는 쌤이 어제 그 펜이 방전돼가지고 여기 미리 못 해놔서 같이 풀어가면서 풀이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빠르게 또 해봅시다.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자, 고인돌이 나왔어. 체크해야겠지? 자, 그 다음 빈부 차이도 있고요. 계급이 발생했대. 그러면 언제니? 청동기 시대죠. 잘 따라오세요.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사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선종이 유행했다. 여러분, 선종이 유행한 것은 언제겠어? 바로 통일신라. 아이고, 이 색깔로 하자. 통일신라 말기. 누구나 실천과 수행,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선종이었죠. 그 다음에 당백전이 발행된 것은 조선 언제? 후기. 고종, 우리 대원군이 집권할 때 뭘 만들어 여러분? 경복궁을 중건하죠. 근데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당백전, 가치가 큰 돈을 발행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3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은 언제? 신석기죠 여러분. 비파형 동검이 답이지. 동그라미 하고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뭐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민문이 토기 또 같이 함께 이 청동기 임무를 알 수 있고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연맹왕국 단계의 고구려의 그 제천 행사였죠. 그 다음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그럼 보자. 나라가 뭔지. 자, 주제. 가의 천년수도. 천년수도 여러분, 나라가 1000년 정도 간 건 하나밖에 없어. 어디? 신라밖에 없죠. 경주라고 나와 있고요. 토암산, 우리 불국사, 석굴암 다 산이죠. 문화재가 엄청 많고요. 월성, 남산,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인데, 자, 그럼 어디겠어요? 신라. 방금 말했던 절과 부처님이 나와 있네요. 자,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부처가 다스린 이상적인 불국토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불국사에 가면 여러분 2000칸, 그치? 엄청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2000칸이 넘는다고 해. 그리고 또 3층 석탑과 다보탑도 있죠. 그 다음에 석굴암은 이제 이 김대성이 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이제 만드신 분이 김대성인데, 이 김대성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어떤 부처님, 그치? 석굴이 바로 석굴암, 인공 석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같은 경우는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불국사입니다. 자, 그럼 석굴암은 인공 석굴로 조성된 사원으로 본尊불상과 관음보살상 등 여러 조각상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의 이 석굴암이 있죠. 그 다음에 1번,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 요거는 조선, 세종, 그죠? 그 다음에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린 것은 이건 부여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로 골품제도가 있었다. 이게 답이겠지. 자, 그 다음에 전국을 5경 15부 62주. 여러분 덩어리가 가장 크죠? 어디? 발해입니다. 그 다음에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했다. 어디? 고려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반환을 합니다. 자, 다음은 3번이었고, 다음 3번. 자, 이것은 왕이 국가의 태평상대를 위해 세운 개태사의 석조열의 3존 입상이에요. 여러분이 개태사의 석조열의 3존 입상을 보고 맞출 수가 있을까요? 못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돼. 호족 세력과 혼인을 맺고 왕시성을 하사하는 등 포용 정책을 펼쳤어. 자, 요거는 그럼 여러분 누구? 태조 왕건의, 고려 왕건이죠? 왕건의 호족 포용 정책입니다. 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신관제도라던가 기인제도가 있었죠. 근데 뭐 북진 정책도 있었고, 백성들의 삶을 또 편안하게 해준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쳐 나갔던 게 바로 왕건이에요. 그 왕건은 이제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10가지 어떤 가르침이었죠. 훈요 10조를 남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개만 좀 알아둘까? 연등의 팔관의 이런 행사를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경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1번 태학을 설립한 것은 고구려입니다. 누구? 소수리망.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거의 뭐 딱지가 안 잡죠. 그쵸?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조선 광해군이에요. 그 다음에 한양을 수도로 정하였다. 이건 언제? 태조 이성계죠.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럼 고려 때잖아요. 고려 공민왕 때.
그치? 자, 그럼 내려갑시다. 4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름은 대조영이고요. 대조영. 뭐 끝났네요. 얘들아. 이게 진짜 고등학교 문제일까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고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당의 통제를 벗어나서 동모산 부근의 나라를 건국했어. 원래는 이제 진이었다가요. 나중에 이름이 발해로 바뀌죠. 자, 그러면 1번.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벌써 답이네. 논제 선왕 때, 전성기 때 이렇게 불렸고요. 상평동보가 유통된 것은 조선이고요. 특히 숙종 때부터 유통이 되죠. 그 다음에 독서삼풍가가 시행된 것은 통신, 원성왕.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다. 조선, 뭐 태종도 있고요. 세조도 있겠죠. 강력한 왕권을 자랑할 때. 그 다음에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언제? 고려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개경으로 환도한다고? 그럼 여러분 개경을 떠나 있나봐. 근데 개경이래. 그럼 고려잖아. 근데 고려가 수도를 버리고 떠나 있다 다시 들어온 거 뭐였어? 대몽황쟁기죠. 그죠? 그래서 1270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오는 개경환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에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바로 삼별초라는 세력이 있었대. 자,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옮겨가면서 바로 항전을 펼쳐나갔던 게 바로 또 삼별초. 원래 무신정권의 군사 기반이었죠. 하지만 이 대몽항쟁기구로 우리가 발돋움했던 게 바로 또 삼별초고요. 자, 그러면 들어갈 거 찾아볼까요? 어디? 납니다. 자, 봅시다. 고려 건국 언제일까요? 918년. 그 다음에 무신정변 1170.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 1388. 그 다음에 인조반정 1623.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1862. 그 다음에 청일전쟁 1894. 그죠? 여러분이 반복되는 것들 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지. 솔직히 많이 봤죠.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6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볼게. 천천히 보자. 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대. 백제를 침공해서 함성을 함락시켰대. 괴로왕을 죽였대. 누구? 장수왕. 언제? 5세기.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다. 너무 쉽다. 자, 근데 나는 보면 김유신이 말하기를 저는 왕의 현명함에 따르고 의지하여 작은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삼국이 한 집안을 잃고 한 집안을 잃었다고?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니 세상이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겠어요? 7세기 삼국 통일을 이뤄내고 난 후에 어떤 인터뷰 같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의 전성기부터 어떤 신라의 삼국 통일기까지 해서 우리 6세기의 내용, 7세기의 내용 이런 것들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사화, 갑자기 이건 조선, 중기 그래서 4개 있었죠. 무오, 갑자, 기묘, 을사 4번의 사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삼국사기는 여러분 고려 중기죠. 누구? 김, 부, 식.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 언제? 1811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였죠. 전민 변정동함이 설치된 것 고려 공민왕입니다. 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것은 언제겠니? 6세기 법흥왕 때의 모습이죠. 진흥왕은 대가야.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군주니까 이게 맞겠죠. 6세기니까. 자,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가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고려 과거제? 끝났네요 또 벌써. 자, 땡땡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러분 근데 정말 내는 왕만 내지. 뭐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희소식이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얘들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같은 걸 계속 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고려 광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쵸? 뭐 노비안건법도 나오겠죠? 자, 그럼 답은 3번이죠. 노비안건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나라에 세금도 낼 수 있고 호족들의 힘은 약해지는 이런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죠.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언제니? 조선. 언제? 호란 이후. 그 다음에 성리학이 도입된 것은 고려 말기, 고려 후기. 우리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 기반 학문이 되죠. 팔만대장경 언제?
역시나 고려, 우리 대몽 항쟁기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좀 극복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팔만대장경. 제너럴 셔문호 사건 언제니? 조선, 고종 있을 때죠. 즉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얘들아, 이거 그냥 대원군 쌤이 말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때 왕은 고종이라는 걸 계속 이제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너럴 셔문호 사건은 이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문호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 통상을 요구했었죠. 우리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 하지만 얘들이 이제 약탈이나 어떤 그 대포를 쏴가지고 민가에 어떤 피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태웠던 사건이 바로 이거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사례. 여기까지만 보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뭐 조선의 세도 가문을 말하는지, 권문세족을 말하는지, 문벌귀족을 말하는지, 진골귀족들을 말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이자겸의 난이 나왔네. 그럼 이제 나왔지. 쌤이 방금 말한 것 중에 있었죠. 뭐? 바로 뭐야?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입니다. 문벌사회의 동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흔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답이.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언제니? 조선 개화기죠? 조선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래서 1860년대 통상 반대, 70년대 개항 반대, 80년대 개화 반대. 그죠? 써줄까? 우리 통상 반대, 그 다음에 개항 반대. 연도는 여러분이 좀 적으세요. 개화 반대. 언제라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뭘로? 의병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이분들은 나중에 독립군으로 계승이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쓸 게 없네요. 고백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사림의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성종 때, 조선이라고 적어보자. 조선 중기. 성종 때 지방에 있었던 살인파를 등용을 하죠. 원관직에다가. 근데 이 살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어. 뭘 겪어? 사화를 겪게 되죠. 하지만 탄탄한 지방의 어떤 서원과 행약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선조 때 되면 붕당을 형성하고 조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의 내정 간섭과 정치 변화. 이건 고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위에 거랑은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이거 9번. 다음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볼게요. 여러분, 세 개가 나와 있네. 누구?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거란조. 그죠? 이거 노래 순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쌤이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서희의 외교 담판이 여러분 1차 침입이었고 강감찬의 귀주대 3차 침입이었죠. 그래서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거란족이 아니고 서희거란족 구서 나왔으면 조금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양규, 우리가 비교적 저평가된 인물이었고 잘 몰랐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달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된 어떤 드라마가 있었죠.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양규라는 장군이 흥화진에서 거란의 또 대군을 막아내는 모습이 선생님 굉장히 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거란과의 어떤 세 번의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싸웠던 전투들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야? 나라에 대한 거야? 이 전쟁의 영향으로 그럼 뭐겠어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천리장성하고 플러스 나성, 개경에 이제 성을 한 바퀴 더 두릅니다. 안전하게끔요. 개경까지 다 털렸거든. 언제? 올해 2차 침입 1월 때 다 털렸어요. 자, 그리고요 밑에 이제 보면은 전국에 척하비를 세웠다. 요거는 조선 고종 한 명만 쓰고 싶다. 대원군. 자, 그 다음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언제겠어? 조선. 요거는 우리가 양란 이후라고 한번 메모를 해둘까? 외란과 후란을 겪으면서 국방을 담당했던 임시기구가 그 전에 이제 뭐 명종 때죠? 상설기구가 되고 선조 때 외란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인조 때 호란을 거치면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가 되어갔어요. 그 다음에 삼국간섭이 일어났다. 조선 고종 때죠? 이때는 이제 대원군이라고 하면 안 돼. 왜? 1895년이니까.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거는 고려 원간섭기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무예 도보 통지만 보고 풀 수 있는 친구. 아주 칭찬합니다. 쌤이 근데 언급하긴 했거든? 근데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쌤이 기억이 자세히 안 나.
자, 무예도보 통지는 여러분 이 인물은 참 다 갖춘 것 같아. 하나 좀 단명했다는 거, 조금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 요거 하나 좀 그게 아쉬웠죠. 그래서 무예도보 통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조, 이산이죠. 조선 정조가 남긴 무예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받아 이덕무, 박제가 등이 만든 이 책은 무예 기술과 그림을 함께 설명하고 있대.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원하성, 장용영, 그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조 때 걸 찾으면 돼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조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탕평. 네, 탕평은 영조의 답으로 많이 나오죠. 탕평. 그 다음에 또 통공정책.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이런 거 많이들 나왔다. 자, 국학을 설립한 것은 신라죠. 신라, 통일신라라고 할까? 통일신라. 신문왕. 아이고, 잠깐만. 자, 그 다음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신분제를 폐지한 것은 우리 근대적인 개혁 뭐 있었죠? 1894년 가보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과거제, 신분제, 연자제 이런 거 다 폐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언제요? 조선 성종이죠. 자,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고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뒤로 가 집회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민들이 종로에 모여 땡땡이라 일컬었으며 의정부 관리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저희가 함께 갔대. 자, 인민들의 헌의육조를 결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헌의육조라는 것은 무엇이었어? 독립협회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만민공동회를 열었죠. 백성들과 함께 연설회를 가졌는데 이 만민공동회의 활동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정부가 함께 하게 돼요. 관민공동회. 여기에서 주장했던 게 바로 헌의육조라고 하는 6개의 건의안이었죠. 이 건의안 중에는 우리 의회 설립을 하자, 즉 우리 입헌군주제로 나아가자는 모습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세상을 막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하니 당연히 이 시대의 보수적인 관료들은 이 독립협회를 탄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화정 음모론을 씌워가지고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다. 자, 1번. 그러면 북벌론을 제기하였다. 북벌론은 여러분 아까 나왔죠. 또 언제? 요거는 호란 이후라고 할게요. 조선. 자,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다. 이 세력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파. 훈구파. 조선 책략 유포를 반대하였다. 조선 책략은 여러분 1881년? 80년에 이 일본에서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방러 하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 하자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개화 반대. 즉 이만송과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소장을 올렸죠. 영남 만인소. 자, 그 다음에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고요. 이거 한국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틀렸을 것 같아. 쉽사리 맞출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은, 중방은 고려의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어요. 근데 이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신정변 때를 말하겠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집권기 초기, 그래서 우리가 뭐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중방으로 우리 국정을 운영합니다. 자, 12번.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근정전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일시 거행하고 외국 사실을 맞이했던 장소입니다. 자, 학문을 연구를 위해서 집현전,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두는 곳 설치했던 땡땡이고요. 훈민정음을 반포한 곳. 세종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얘들아. 좀 다른 앙들도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언제? 통일신라 신문왕 때겠지? 그 다음에 우상국을 복속했다. 요거는요, 신라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지? 지증왕. 그 다음에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요거는 조선 고종 때겠죠? 그 다음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었어요. 교린 정책 중에서 대외 정책 중 우리 교린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교린 정책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 바로 사군 유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끌어올렸어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요거는 고려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걸 폐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줄친 그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우리 집의 옥석은 올해 나이 18세인 사내 아이인데 그의 신분 탓에 사람들은 성은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른대. 그럼 신분이 높진 않은 사람인가 봐. 옥석의 아비는 관청의 소유로, 아빠가 이러봐. 사람이 관청의 소유래. 뭘 말할까요? 공노비를 말하는 거지. 여기저기 또 돌아 살았고요. 어미는 내 아내의 소유로 담양에 살았는데, 옥석이, 잠깐만, 어미는 내 아내의 소유로?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산호비를 말하죠. 그죠? 옥석의 엄마가 내 아내의 소유물이래. 노비잖아요, 여러분. 옥석이 태어나자 법에 따라 내 아내의 소유가 되었다. 자, 옥석이 태어나자 내 아내의 소유가 됐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따라가죠. 노비종모법. 오늘도 옥석은 방안을 쓸고 닦고 이불을 깔고 개며 요강을 비우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닦았다. 늘 내 곁에 머무며 온갖 시중을 드니 참으로 기특한 아이이다. 뭔가 이 노비에 대해서 다루는 글인데 얘들아, 뭔가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네. 그치? 참 이상한 느낌입니다. 자, 노비에 대한 겁니다. 천민이죠? 자, 서리, 향리, 기술가는 포함한다. 얘들아, 잘 나올 거라고 했어. 중인입니다. 중간계층.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기술관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서리, 향리 이렇게 좀 말단 관리들에게서부터 기술관, 그 다음에 또 서자와 얼자, 서얼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다 중인이라고 하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쵸?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건 상민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 역시나 조세, 공남, 역의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인이라고 해야겠죠. 양반, 중인, 상민 다 있었고요. 군역을 면제받고 고위관직을 독점하였다. 이거는 양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쵸? 그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큰 도시같이 사람은 많고 토지가 적은 곳은 그 이득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 벼 12를 뿌리는 땅에 미나리, 자 동그라미 해볼게요. 벼 미나리 심으면 벼 12락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 벼를 심는 것보다 아니라 미나리를 심으면은 벼 10개 심는 것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대. 자, 이 때문에 근래 미나리와 채소를 싣고 도시 안으로 팔러가는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도로에 이어지고 있다. 허생이 나왔고요. 여러분 허생전 알죠? 아무리 국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이 글은 재밌거든요.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2배의 값으로 사서 저장했대. 그럼 여러분 파는 사람들은 어때? 이 당시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2배에 사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하게 된 거야. 이걸 매점 매석이라고 해. 다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얘들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이 이득을 취해가지고 팔아버리죠. 그죠? 10배의 값을 치렀다.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입니다. 그럼 자, 지계 발급의 배경 보면은 요거는 대한제국 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기 위해서 만든 토지 문서입니다. 과전법, 이건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월급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되었다. 이게 답이고요. 이것도 뭐 매번 나오잖아요.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팔기 위해서야. 내 상품이, 만든 상품, 길러낸 상품이 화폐, 돈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자급자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의 변천 내용. 여러분, 전시과 제도의 변천 내용은 고려죠. 고려의 월급 제도예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기준이 세분화가 됩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 촌락문서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조세 수치를 위해서 촌주가 지방에서, 지방관이 아닙니다. 3년마다 작성했던 게 바로 신라 촌락문서. 자, 그 다음 15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보면은 견내량, 명량, 노량, 모름 바보. 어제 그래서 량은 우리말로 목이라고도 하는데 바다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해협으로 수심이 얕고 물살이 거세.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크게 이겼죠. 조선 수군. 그럼 언제? 바로 외란입니다. 너무 문제가 쉬워요. 그치? 자, 그럼 외교장각 의궤가 약탈되었다. 요거는 병인 양육.
그죠? 역시나 조선 누구?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근데 실권자는 누구? 대원군. 오늘 몇 번 썼지? 이렇게. 자,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실된 건 여러분 몽골의 침입 때 그렇습니다. 고려 vs 몽골. 그 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성을 피신했다. 이거는 조선하고 청이죠. 조선 이제 중기라고 해야 될까요?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 권율이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다. 그치? 요게 답이겠죠? 여러분, 외란의 3대 대첩이 뭐야? 임진왜란의 3대 대첩.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 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 대첩. 3개.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을 크게 격파했다. 요거는 살수 대첩.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겁니다. 3대 대첩 뭐니, 여러분? 살수 대첩, 귀주 대첩, 한산도 대첩.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자, 5개 남았어요. 자, 가 기구가 운영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기구는 뭐냐면 개화 정책을 총괄할 기구고요. 밑에 12개의 어떤 관청을 둔대. 자, 요거는 1880 통, 리, 기무, 아문. 그치?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에 대한 거지. 자, 그럼 밑에 보자.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그치? 요게 답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별기군이 우리는 이제 신식군대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은. 요거 때문에 결국은 2년 있다가 이모군란의 배경이 됩니다. 99년들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와 하층민의 봉기가 함께 일어났던 이모군란. 현량과는요, 언제? 조선 중종 때 누가? 조광조의 건의를 통해서 실시했던 어떤 그 뭐랄까요? 천거 정책. 그래서 과거를 통해 뽑는 게 아니라 인재들을 정기적으로 혹은 뭐 간헐적으로 우리가 뽑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천거 정책. 추천제, 이게 바로 현량과였고요.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는 고려 왕건. 그 다음에 왕후를 마립간이라고 하였다. 마립간은 여러분 신라 누구? 뇌물 마립간 때부터 우리가 이 호칭을 쓰게 됩니다. 대군장이란 뜻이죠. 망이 망소위의 난. 언제니? 고려 무신집권기. 자, 그 다음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조약은 이홍장의 중재로 제물포에서 신헌과 로버트 슈펠트 간에 체결되었다. 신헌? 로버트 슈펠트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근데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고 영사재판권하고 관세에 거중조정이 들어갔어. 자, 정권 대신 민영익과 홍영식 등을 보빙사 우리가 사절단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1883년에. 와우. 여러분, 지금까지 온 문제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문제야. 이런 건 왜 3점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쌤이 생각할 땐 가장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자, 이거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즉,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죠. 그죠? 이 외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양하고, 그렇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자, 그럼 삼포를 개방하는 기회가 됐다. 삼포를 개항한 것은 여러분 언제예요? 삼포를 개항한 건 조선이잖아. 조선 세종 때. 이때는 여러분 뭐 불평등한 조약이기보다는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당근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항구를 열어줬어요. 삼포 개항,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세 개를 열어줬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됐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을 낚으려고 낸 거죠. 이건 언제니? 조선 역시 고종 때고요. 뭐 강화도 조약입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 일본하고 맺었죠. 그 다음에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자, 그다음에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 통신사를 다시 파견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외란을 겪고 나서의 모습이거든요. 조선 중기 외란 이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청과의 군신관계 수립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거는 여러분 조선 병자호란 이후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18번. 자,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야. 청의 내정 간섭, 개화정책의 위축. 급진개화파의 정변이 있었고요.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때 14개의 정강이 개혁정강이 발표가 되었으나 결국은 실패.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의 수탈심화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 우금치. 뭐니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거는 왜 3점이야? 위에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쌤이 볼 때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 그럼 1번 재물포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건 여러분 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상금 지급, 그 다음에 경비병 주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인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폐위시킨 사건이다. 이거는 뭐야? 인조반정이죠? 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명분을 삼았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에다가 이 보기를 집어넣다니. 언급을 하기도 그렇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2차 돈의 순교잖아요. 써줄게. 자, 신진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 것은 여러분 위화도 회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요건 여러분 국민왕의 개혁정치라고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가나에서 제기된 주장은 가보개혁 일부에 반영되었다. 그쵸? 일부 반영이 된 거야. 모두 반영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제, 신분제, 연자제, 과부의 재가 허용, 조혼금지 등등등등 가보개혁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19번. 이 인물 한번 볼까요? 자, 땡땡이 명을 내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궁궐을 중건할 때, 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궁궐을 중건할 때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둬들였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원납전이라고 합니다. 야, 너희 기부 좀 해라. 근데 이제 기부를 안 하니까 강제 징수를 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원망해서 내는 돈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쓰였다고도 합니다. 자, 이거 나오죠? 자, 그리고요, 밑에 보면 땡땡이 명령을 내려서 서원을 모두 허물고 몇 개만 두고 47개소만 두고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때 대원군의 어떤 카리스마를 알 수 있는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치? 우리 유학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유학, 공자 선생님, 공 선생님의 가르침이 종교화가 된 게 유교인데 그 유학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백성을 실로 힘들게 하면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멋있지? 자, 그러면 대원군 때 했던 거 몇 번?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 설치된 건 언제? 이건 고려 최충원. 그럼 언제라고 해야 돼? 무신집권기.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요, 고려 왕건이죠.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자,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되었다. 오랜만에 보네. 백제 무령왕 때 모습이고요.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언제니요? 신라 진흥왕 때.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다음 관제를 제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황제 폐하는 끝났네요. 육해군을 거느리며, 그죠? 원수부, 군권 장악, 그죠? 황궁, 여러분 다 뭐니? 대한, 제국. 설마 3점 아니겠지? 그치? 자, 사비로 천도하였다. 요거는 백제의 성왕입니다.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도시인 사비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 조선이고요. 이거는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정이정청을 만들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언제요? 1899년. 대한제국이 등장하고 나서 2년 뒤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이제 황제에게 집중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요거는요, 누가? 조선 인조 시기에 그치? 서인과 함께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소부곡을 두었다. 요건 언제니? 고려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차는 여러분, 쌤이 이거, 그치? 어제 그 펜슬 때문에 풀이 지금 하면서 하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잘 메모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 6월 거,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 거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줄게. 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훑어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나오는 건 나온다. 근데 1등급을 못 만든다?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